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진단키트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440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수만 따져서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보통 종목들은 뭐 3배, 4배 간 종목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 단타로 해가지고 2%, 5% 먹는 것보다 주도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수익률과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는 주도주를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랑 이 DNT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도 예전에 한번 고점에서 좀 팔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한 2만원대 중반에서 사가지고 한 40% 정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오늘 약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양봉을 좀 그렸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차트를 좀 보면 여기서 전고점을 이렇게 뛰어넘은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카카오가.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한 모양을 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점을 좀 뚫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정말 좋은 종목을 오래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절감하고 있어요. 진단키트주들도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예전에 7월 15일 날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29일 날이랑 30일 날 해가지고 전부 다 좀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8%가 제가 팔고 난 다음에도 올랐고, 오늘 11%가 또 올랐어요. 이렇듯 엄청나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젠책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그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음봉을 보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한 10% 정도를 좀 시장가로 팔았고요. 나머지는 좀 보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기간에 지금 너무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주의 종목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서 약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매출과 영업이 PER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지금 고점에 다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는 현재 124% 정도 수익률이고 한 400, 500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한 750 정도를 수익을 좀 보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 DNT가 한 23% 그리고 카카오가 한 28% 정도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랑 어떤 추세라는 것은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하락 때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하락세와 매도세라는 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그게 관성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하고 오르는 추세일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과열이 과열을 부르게 돼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끝나는 그런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저점이 내려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1월달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점을 여기서 만약에 낮추지 않고 높였으면은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저점을 낮췄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매수세가 더 이상 없어지고 매도세가 지수에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여기서 한번 하락을 했는데
고점이 약간 비슷하게 갔고 저점이 중요한 것은 낮아지지가 않았죠. 저점이 더 낮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한번 오더라도 한 21선이나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최소한 한 번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등을 했다고 치더라도 고점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저점이 전저점보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조정을 한번 받고 나고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락의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계속해서 5일선과 21선 이평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개념은 지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종목에도, 특히 이제 대형주라든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몇 조, 한 3조 이상 하는 그런 종목들에 잘 적용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한 번에 그 종목이 다 하락을 하지 않죠. 하락을 한 다음에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되는데 반등하고 나서의 그 고점을 어디까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일단 전고점을 넘었는데 고점이 이제 한 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질 텐데 전저점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것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카카오랑 2차전지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정확한 그 포인트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는 지속이 될 것인지 어떤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조금 잡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굉장히 과열이고 신용도 많이 높기는 한데, 그 과열과 신용이 높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미리 다 선제적으로 현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5G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수를 좀 추적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